S보이스를 자주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정을 꺼주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S보이스를 자주 쓴다고 치면 그 기능을 켜놨는데요. 예, 홈 버튼을 두 번 딱딱 눌러주면 S보이스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예, S보이스를 바로 실행해서 바로 사용하기 편하게끔 이제 홈 버튼하고 연동지어 있는데요. 예, 홈 버튼을 두 번 누르면 S보이스가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뭐 어플을 실행하거나 그리고 다시 어플을 실행하다가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때 홈 버튼을 눌러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홈 버튼하고 S보이스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누를 때 약간 버벅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설정을 꺼주는 게 좋은데요. 예, S보이스를 실행시킨 상태에서 하단 메뉴를 눌러서 설정을 눌러줍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홈키로 연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꺼주게 되면 네, 두 번 눌러도 홈으로 돌아오고 S보이스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응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제가 바로 카메라를 바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퀵 촬영을 할 텐데요. 예, 일단은 화면을 켜주고 찍은 다음에 돌려서 손을 떼줍니다. 그럼 바로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카메라를 실행시켜 놓고 바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지 않았는데, 네,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지 않고 잠금을 해제하고 또 카메라를 찾고 해야 되는데, 실행시킨 상태에서 모션 기능을 이용해서 네, 이 상태에서 돌려서 떼주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설정에 보면 있는데요. 퀵 카메라라고 하는데, 예, 설정을 눌러줍니다. 환경 설정 중에서 쭉 내려다 보면 디바이스, 네, 개인에 보면 잠금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잠금 화면 옵션이라고 또 있습니다. 잠금 화면 옵션 눌러주면 쭉 내려다 보면 여기 기능에 보면 빠른 카메라 실행이라고 지금 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화면을 찍어다가 돌려주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이 되게끔 됩니다. 그 외에도 잠금 화면에서 이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잠긴 상태에서 S보이스를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날씨 정보를 바로 켜준다거나, 네, 날씨 정보를 바로 켜줄 수도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다가 어떤 것을 할지를 잠금 화면 옵션에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잠금 화면 상태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시면 한 손으로 동작하는 모드입니다. 키패드를 네, 오른손잡이 이렇게, 왼손잡이 이렇게 바꿔서 예, 쉽게 키패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네, 예, 이렇게 하면 쉽게 키패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한 손으로 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정에 가면 네, 보시면 상단에서 좀 내려 보시면 개인에 보면 한 손 조작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 손 조작 모드를 어디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할 때, 아니면 삼성 키보드를 쓸 때, 아니면 계산기를 쓸 때, 아니면 잠금 패턴을 해제할 때, 저는 모든 것을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할 때도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 바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손 왼손으로 쉽게 예, 할 수 있고, 문자를 아까처럼 쓸 때도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 예, 키보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은 아까 한 손 모드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DMB를 보려고 하는데 DMB 어플을 또 실행을 시켜야 되죠.
근데 DMB를 보려면 안테나를 뽑게 되는데, 안테나를 뽑으면 DMB가 바로 실행되면 좋겠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안테나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 보면 DMB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네, 바로 실행이 되죠. 이런 기능은 설정해 보시면 DMB 자동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꺼짐을 해두면 실행이 안 되고, 켜짐을 해주면 안테나를 뽑으면 바로 DMB가 켜지게끔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네, 안테나를 다시 집어넣었는데 안테나를 뽑아주면 DMB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네, 지금 안테나 수신율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바로 실행이 됐죠. 네, 팝업 창으로도 즐길 수도 있고요. 네, 팝업 창으로도 즐길 수 있고요. 이렇게 늘려서 화면의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꺼주실 수도 있고요. 안테나를 뽑자마자 DMB를 바로 사용하실 분한테 유용한 팁입니다. 전화를 하다가 바로 전화를 종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종료를 찾아서 하단에 보면 전화 종료라는 걸 찾아서 눌러주고 터치를 해줘야 꺼집니다. 아무래도 터치폰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폴더식으로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슬라이드처럼 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단에 종료가 있으면 찾아서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홈을 누른다고 해서 전화가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 떠 있게 되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껐다고 생각하는데 꺼진 게 아닙니다. 항상 떠 있고 전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종료를 찾아서 다시 꼭 눌러줘야 꺼집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전원 버튼을 눌러서 바로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예, 통화를 눌러주시고 하단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통화 설정이 있습니다. 통화 설정을 눌러서 하단에 보시면 전화 수신 종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상단에 보시면 전원 버튼으로 통화 종료라고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체크를 해주시면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고 끊을 때 전원을 눌러서, 이렇게 전원을 눌러서 전화를 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설정을 해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스마트폰이 지금 꺼져 있는데 이렇게 손을 올려다 두면, 네, 지금 부재 중에 전화가 2통 왔고 문자가 12개 있고 배터리가 57% 남아있네요. 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아까 보신 기능은 한눈에 보기 기능인데요. 설정을 눌러서 모션에 보면 있습니다. 모션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모션들이 전부 다 그 기능들입니다. 한눈에 보기라고 지금 기능이 켜져 있는데요. 이 기능을 켜주게 되면 아까처럼 손을 이렇게 올려다 두면 꺼져 있는 상태지만 바로 한눈에 문자가 몇 개 왔는지, 전화가 몇 개 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이렉트 콜은 문자가 왔을 때 바로 귀에다 갖다 대면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알림, 그 외에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하는 거, 모션은 말 그대로 이 동작을 이용해서 바로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건데, 고급 설정을 눌러서 다른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눈에 보기 기능의 고급 설정을 눌러다 보면 부재 중의 전화, 메시지, 배터리, 현재 음악, 상태 표출, 이런 기능들을 켤지 말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은 난 안 보겠다 하면 이렇게 보고 안 보고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기능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쉽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모션 기능에 보면 뒤집어서 음소거 일시 정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재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동영상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회의실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빨리 꺼야 됩니다. 딱 이렇게 덮어주면 바로 일시 정지가 됩니다. 음악도 동일하게 듣다가 바로 덮어주면 음악이 바로 정지되게 됩니다. 예, 이 모션 기능을 이용해서 만약에 전화가 급하게 막 시끄럽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 회의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덮어주면 음소거가 되게 됩니다. 이 모션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급할 때 응급시에 모션을 이용해서 바로 일시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S펜을 뽑았는데 이렇게 사항에 맞게끔 지금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펜을 뽑았으니까 뭐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앱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괜찮은 앱들을 바로 배치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바로 노트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설정들은 보시면 상단에도 지금 있습니다. 바로 S펜에 지금 뽑았으니까 S펜으로 뭐 할 수 있는 앱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S펜으로 바로 퀵 명령어를 뭐 날릴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 S펜을 뽑았기 때문에 그의 상황에 맞는 것을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로밍 중이면 S펜의 맨 상단에 뭐 즐거운 여행이 되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 기능은 설정을 어디서 해주냐면 설정을 눌러서 디스플레이를 눌러줍니다. 디스플레이를 눌러주면 페이지 버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주게 되거나 꺼주게 되면, 예, 켜주게 되면 동작을 하고 꺼주게 되면, 네, S펜을 뽑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지금 페이지를 보여주지 않죠. 네, 디스플레이에서 페이지 버디를 네, 켜주게 되면, 예, 상세한 설정들이 나오죠. 이어폰 페이지, 뭐 도킹 페이지, 뭐 로밍 페이지 많은데, 예, 켜주게 되면 S펜의 경우에는 S펜에 맞는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 페이지 버디 기능입니다. 제가 음성으로 사진 촬영을 해볼 텐데요. 카메라 어플을 실행을 하고 설정을 눌러주면, 네, 좀 내려다 보시면 하단에 음성으로 사진 촬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 아니면은 뭐 치즈 이런 것을 해주게 되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예, 켜줬죠. 음성 촬영을 켜줬는데, 예, 스마일, 김치, 예, 셀카를 찍을 때 상당히 유용하죠. 찰칵, 예, 촬영, 예, 음성으로 지금 촬영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찍었을까 모르면 GPS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주게 되면 내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위치 정보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촬영한 사진을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를 하거나 스마트폰끼리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장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 모드를 했으면 슬로우 모션이라고 해서 느리게 찍거나 패스트 모션이라고 해서 빠르게 찍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슬로우 모션을 하게 되면 8분의 1까지 뭐 이렇게 느리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 모드에서는
인물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으면 베스트 포토나 베스트 페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얼굴은 베스트 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잘 나온 사람 얼굴 기준으로 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예,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촬영이 가능하고요. 예, 음성 인식과 베스트 포토 등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카메라를 일단 켜고 예, 앞에 있는 거를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모드를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카메라 모드에 되어 있다고 치면 네, 이 하단에 보시면 동영상 모드를 이렇게 전환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 동영상 모드가 됐을 때 상단에 설정을 눌러 보시면 예, 설정에 보시면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 눌러 주시면 일반이 있고 하단에 보면 슬로우 모션, 패스트 모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말 그대로 느리게 촬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빠르게 촬영을 해줍니다. 예, 선택을 하면 몇 분의 몇으로 할지 8분의 1로 촬영을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좋겠네요. 네,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렇게 빨리 움직였는데도 재생을 시켜보면 느리게 움직입니다. 네,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농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이렇게 바로 촬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쳤는지 안 쳤는지 공이 튕기는 것을 딱 골프를 칠 때 이런 거는 슬로우 모션을 찍어두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한번 빠르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패스트 모션을 눌러서 지금 2배 정도가 되어 있네요. 네. 안 그래도 빠른데 이렇게 좀 빨리 하면 이게 더 빨리 움직이겠죠. 보면 재생을 해보죠. 완전 더 빨리 움직이네요. 예. 약간 좀 지루한 영상을 좀 빠르게 보고자 할 때,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는, 건물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거나 길거리를 빨리 가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는 거를 한다고 치면, 이런 영상을 찍으면은 이제 패스트 모션은 빠르게 지나가겠죠. 예, 그런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설명서를 눌러다 보면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화 검색도 가능합니다. 영화 검색을 하려면 뭐 영화를 알려줘 뭐 이렇게 하네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이번 주 영화 좀 알려줘. 하이 갤럭시, 이번 주 영화 좀 추천해줘. 상영 영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네, 상영 영화들이 쭉 나오네요. 자, 7번 방의 선물도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베들린 어떨까? 베들린 눌러보면 팝업 브라우저로 이용해서 댓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평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줄거리도 보고 평점도 보고 리뷰도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게 S보이스를 이용해서 어떤지 영화가 뭐 어떻다 저떻다 시원하다 액션이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볼 수가 있네요. 웹페이지도 보면서 바로 영화 추천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팸이 하나 왔는데요. 이 스팸 정말 지겹습니다. 이게 어떻게 없애냐면 하단에 설정을 눌러서 쭉 내려보시면 스팸 등록, 제가 스팸 등록을 해놔서 지금 스팸 등록을 다시 해제했는데 하단에 쭉 내려보시면 스팸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스팸 등록을 눌러서 이 번호를 스팸 등록할까요? 합니다. 그러면 확인해주면 이 문자는 이제 전화번호로 온 거는 스팸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다시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문자 뒤에 배경이 나오는데 이 배경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 상태에서
지금 설정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풍선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요. 어떤 스타일로 보이게 할지, 네, 이걸로 하고 뭐 카톡처럼 보이게끔 하면 좀 예쁘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경 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갤러리를 눌러서 예, 뭐 여자친구 사진으로 해두면 참 좋겠죠. 예, 이렇게 해주면 예, 문자를 눌러서 보면 뒤에 배경이 문자 배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스팸이니까 뭐 필요 없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배경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풍선 모양도 예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사진을 내 잠금 화면이나 홈 화면으로 배경을 하고 싶다 하면 메뉴를 눌러서 쭉 내려보시면 다음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정을 해서 홈 화면으로 할지 잠금으로 할지 둘 다 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영역을 정할 수가 있고요. 완료를 누르게 되면 예, 보시면 홈으로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자신이 원하는 연예인이나 뭐 자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메모를 하고 싶습니다. 사진에다가 추억을 좀 남기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남겨놨는데 포토노트 뒷면이라고 있습니다. 뒷면을 눌러주면 예, 뒷면에다가 제가 쓴 글씨가 지금 보이죠? 다른 사진에다가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포토 뒷면을 눌러주시고 뒷면 노트죠? 예, 뒷면 노트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볼 때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보면 메모한 거는 이렇게 표시가 보입니다. 일반하고 다르게끔 이렇게 연필 표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람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알람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을 해줄 텐데 그냥 벨이 울리면서 뺑뺑뺑뺑 뺑뺑뺑 이렇게 깨워주는 게 아니라 브리핑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람을 설정을 해놨는데 알람을 눌러주시고 알람 추가를 눌러줍니다. 보면 알람 방식이 있는데 알람 방식을 눌러주면 브리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리핑을 눌러주면 지금 컨텐츠 요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컨텐츠 요약을 눌러보면 뉴스, 오늘의 일정, 날씨 이 정보를 바로 브리핑 해준다는 겁니다. 예, 원하는 기능만 체크를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더보기를 눌러보면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정보를 알거나 날씨 정보를 알거나 일정에 대해서 읽어주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일어나자마자 알람 소리도 듣고 바로 일정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는 브리핑 알람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이 원자력 확대 정책 및 핵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견해를 묻자 핵 안전은 많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발전 단가에 있어서 핵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핵 문제는 주변국과 여러가지 미묘한 알람 오전 7시 12분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림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섭씨 -5도입니다. 오늘 일정이 연계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인수위는 이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 나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5대 국정목표 전화기를 쓰다 보면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어두고 있으면 전화 소리가 나는데도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리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눌러주시고 통화 설정을 눌러줍니다. 통화 설정을 눌러주면 밑으로 좀 내려다 보시면 주머니에 있으면 음량을 높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주머니에 넣어두더라도 이 소리가 전화 올 때는 커지게 됩니다. 주머니에 있으니까 소리가 더 커야 전화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밖에 있을 때는 이제 작게 들리게 되고 주머니나 가방 안에 있을 때는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화했을 때 전화를 못 받지 않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네, S 플래너인데요. 네, 메뉴에 보시면 S 플래너가 있습니다. S 플래너를 실행했는데 지금 해당되는 달력에 지금 날씨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 구름이 끼고 해가 뜨고 그렇게 나오죠. 날씨 정보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설정을 눌러서 보시면 날씨 정보가 지금 켜져 있는데 날씨 정보를 끄게 되면 안 나오게 되고 켜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네, 날씨 정보가 다시 나오게 되죠. 네, S 플래너를 사용할 때 날씨까지 같이 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S노트를 이용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서 지금 토끼를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토끼를 제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눌러주시고 지금 모든 그림이 지금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운로드를 몇 가지를 해보고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소를 제가 다운로드 한번 해보죠. 예, 다운로드 됐습니다. 쥐도 한번 해보고 쭉 내려서 네, 고양이를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다운로드 된 것만 지금 인식이 되는데요. 네, 고양이라고 지금 인식이 됐는데요. 이 그림이 괜찮다 하면 눌러서 지금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양이를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죠. 제가 직접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용해서 있는 사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립 아트도 있는데요. 클립 아트를 눌러주시면 괜찮은 그림들을 이렇게 네,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라내기로 했네요. 다시 네,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림을 넣고 다른 클립 아트 같은 걸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그림이나 이렇게 도형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클립 아트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페이퍼 아티스트로 재밌는 효과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촬영을 이렇게 찰칵 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원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덧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덧칠을 해서 뭐 이렇게 예쁘게 더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툰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아니면은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카툰처럼 만들어서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올리면 상당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